하나 보내고 계세요. 유가족들은 뭐 지금 현재도 제정신이 아니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지금 국회에서 솔직히 의장님께서는 대한민국 3부 요인 중에 한 분 아니십니까? 그리고 이번 이태원 참사도 국회에서 행정부와 사법부를 감시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해야 되는데 그런 활동이 여야 정치 싸움 하느라고 솔직히 하나도 지금 진행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동안도 국회도 이번 이태원 참사에 분명히 정치적 도의적인 책임이 있으십니다. 있으세요. 행정부를 감시를 잘 하셨으면은 이렇게까지 공무원들이 고위 공직자들이 이렇게까지 나태하게 안전 불감증에 걸려가지고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는데 불구하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까지 허접했나 싶을 정도로 답답합니다. 국민의 한 사람도 없어. 저희들이 그렇게 또 좀 일찍 만나려고 날짜를 좀 일찍 잡아서 만나려고 했는데 불구하고 또 늦게 이렇게 지금 만남이 이루어졌지만 국정조사 10일 가지고 저희들이 보기에는 30일을 잡아도 모자랄 판에 10일 가지고서 형식적으로 잡았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만약에 또 정쟁 가지고 여야 국조특위위원들이 이것저것 트집 잡아서 또 정회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지난번처럼 나머지 4시간 다 까먹고 그리고 질문도 이태원 참사 관련된 질문을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맨날 닥터카입니다. 닥터카.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의장님께서 그래도 국회의원들의 의장님이시니까 그래도 그런 말씀은 한 번쯤은 해 주시는 게 도리가 아닌가 싶어요. 저희 유가족들 국정조사에서 웬만큼 밝혀지기를 바랬지만 정부 기관에서 국조특위 위원들이 필요한 자료 요청을 했는데 불구하고 지금 언론에 공개된 자료 정보 말고는 지금 제출 받은 게 중요한 자료들 제출 받은 게 거의 없다고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더 깊이 조사를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에서 협조를 안 하고 있다. 국회에서 정식으로 더 강력하게 자료 제출 요청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안 되면은 의장님께서라도 더 강력하게 그런 쪽으로 말씀을 해주시면은 그래도 대한민국의 3부 요인 중 한 분이신데 의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은 그래도 정부 기관에서 좀 더 긴장을 해서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을까요? 증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유가족들만큼 가슴이 메어지고 심신이 힘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심신이 고달프고 힘들어서 증인으로 출석하기가 좀 어렵다. 그게 말이 됩니까?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의장님께서 하실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동원해서라도 국정조사가 파행으로 가지 않게 철저한 진상 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 권한을 10분 발휘하셔가지고 지금 되지 않고 있는 자료 제출, 증인 관련해서, 그리고 국조특위위원들이 시간 까먹지 말고, 예,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할 수 있는 질문들로 해달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는 게 저희들을 위한, 예,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가족협의회 부대표 이름이라고 합니다. 의장님께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오늘 저희하고 같이 만남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유가족들이 사실 굉장히 참사가 일어난 뒤에 굉장히 힘들기도 했고, 정부에서 어느 누구도 사과 한마디 하시는 분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저희가 참담한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국정조사에 많은 신뢰 같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국회에서 좀 역할을 해주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국정조사를 보면서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는 아마 보시는 국민들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습니다. 국회가 이렇게 제 기능을 못한다 그러면 사실 국민들이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뭐 책임을 가지고 있는 지휘관들이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었고 참사가 일어나게 된 게 많은 문제가 있다는 걸 다수가 다 공감하면서도 그 책임을 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는 그게 정말 이해가 안 되거든요.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은 하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이게 과연 올바른 것일까? 저는 이해를 할 수 없고요. 그리고 국정조사에서 모든 지휘관들이 다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고, 나는 몰랐다. 그런 무책임한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국정조사를 보면서 너무 화가 났던 게 사실과 다른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유가족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실과 다른 부분들을 저희 유가족들이 직접 정원대에 올라서 그 사실을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족들이 참여하는 3차 청문회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 왜곡된 것들을 바로잡을 수 있게끔 3차 청문회에 저희 유가족들이 정인으로 나가서 정언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의장님께서 좀 도와주시고요. 꼭 그 3차 청문회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협조를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회는 정부를 견제하라는 목적으로 국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저희가 국회의원들을 뽑아들인 이유는 정부를 견제해서 우리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져주고 정부가 일을 잘하는지 감시하라고 저희는 국회의원들을 모셨습니다. 근데 지금 국회는 지금 그런 일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희생자로 유가족으로 저희가 이 자리에 섰는데요. 지금 국회는 지금이라도 잘 생각을 하셔서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서 정부를 견제해 주십시오. 방법은 증거 제출하지 않는 정부에 대해서 규탄해 주시고요. 증인으로 나오지 않는 행정부의 사람들을 불러내 주셔야 되고요. 철저한 진상 규명이 되는지 지켜봐 주시고 같이 분노해 주셔야 되고요. 국정조사 기간 열흘 갖고 안 되는 거 전 국민이 압니다. 저희 국정조사 기간 반드시 늘려주시는 게 국회가 지금 분노해 주시는 방법이고요. 이 일은 국회가 반드시 분노해 주셔야 되는데 침묵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방법 중에 하나는 국정조사 연장입니다. 기간 늘려주시고요. 제대로 된 국정조사 하게 규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진상 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재발 방지 대책도 안 나옵니다. 그러면 국회의원들은 이 국회는 이 나라에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국민을 지키지 못하는 국회의원들은 저희가 원하지 않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이는 97년생인데요. 유치부 때 시랜드를 한번 갔고요. 또 고등학교 때는 세월호를 넘겼어요. 그리고 정말 상상도 안 했지만 이태원 참사로 우리 아이를 잃었거든요. 그 윗선에 계신 분들 윤희근님하고 김금호님 만나서 내가 이름을 안 잊어버리려고 맨날 쓰는데도 난 안 들어가, 머릿속에 안 들어가. 몰랐다라고 하지 마시고, 그분들이 윗선이잖아요. 밑에 사람들 관리해야 되고 시스템이 잘 돌아가는지 확인하셔야 되잖아요. 정말 우리 집은 너무 평범한 집이었어요. 너무 소소하고. 저 자체는 일을 키우는 거 싫어서 너무 좋은 일도 조금 자중해라. 무슨 큰일 있으면 이건 이렇게 좋게 생각해라. 항상 그렇게. 근데 이런 일이 어떻게 내 집에서 나한테서 우리 주위에서 이렇게. 이건 분명히 아랫사람들만 잘못한 게 아니에요. 시스템이 잘 됐다고 하는데 잘 된 것도 아니고 윗선에서 모르는 게 무슨 시스템이 잘 된 거예요. 훈련이 안 됐다고 하니 말도 안 돼. 지금 5년 동안 내내 코로나 때도 거기 있었던 인파가 이 군중 관리를 왜 뭐 때문에 예산 보고서를 올렸잖아요. 한 달 전부터 거기 계속 사람이 많을 거라고, 인파 몰릴 거라고 했어요. 우리가 너무 하고 싶은 거 많은 아들이었어요. 이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는 몰랐다라고 이게 묻힐 그럴 일이 아니에요. 제발 제게 유명해주세요. 진실을 꼭 진짜 처음엔 이성적으로 생각하다가 요즘에는 이건 단체로 이걸 일을 만들자고 하지 않았나 이럴 때까지 생각이 돼요. 아이들을 거기 있는 사람 희생자들을 제물로 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는 지금은 너무나 뻔뻔하게 몰랐다 아니다 모른다 보고 안 받았다 이러니까 지금은 일부러들 그러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제발 우리 국민이 우리 유가족이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변명 아닌 해명 그리고 앞으로 뭐가 잘못돼서 이렇게 됐다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제발 저는 이렇게 말도 이쁘게 할 줄도 모르고 조리 있게도 할 줄 모르고 그냥 마음에 있는 소리밖에 할 줄 모르는데요. 제발 다른 거 없습니다. 제대로 된 진상 규명해주세요. 자,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지금 참사 이후에 저희 유가족들에게 공식적으로 정식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는 정부 기관이 하나도 없었어요. 왜 저희들한테 이렇게 무관심하신 건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신년사에서 뭐 기대는 그렇게 크게 한 건 아니지만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유가족에 대한 언급을
한 말씀도 하시지 않으시더라고요. 그것만 봐도 지금 뭐 저희 유가족들이 지금 뭐 왕따를 당하는 것도 아니고 정부에서는 아예 관심이 없으신 건지 왜 그렇게 하시는지 국회에서 그래도 행정부 쪽에 한 말씀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식적으로 저희가 어느 채널을 통해서라도 가타부타 이런 뭐 연락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계속 떠들고 아우성시니까 그때서야 추모관, 소통관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한두 번 연락 온 게 다고 총리님이든 행안부든 윤석열 대통령이든 어느 한 분이라도 저희들한테 관심을 가지시고서 말씀을 해주시든 아니면 자리를 마련해서 한번 보자고 하든 하물며 저 밑에 있는 일개 공무원조차도 저희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의장님, 저희들이 뭐 잘못했습니까? 아직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명도 아니고 뭐 한 500명, 1000명이 죽었어야 그때 그러면 만나 주실 건가요? 연락을 주실 건가요? 한덕수 총리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으로 거기까지 오셨으면은 저희들 손이라도 한 번쯤은 잡아주셔야 돼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딱 그 두 마디 하시고 가십니까? 그게 한 나라의 총리로서 우리 유가족에게 수고하십시오라는 말이 그런 말을 어떻게 하시는지 언론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불구하고 그 어떤 분도 언론에서만 이건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 그런 얘기만 나왔지 국회에서도 하물며 다른 유관기관에서조차도 한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다 같은 편인가요? 조수진 의원이 얘기했다시피 우리는 딴 편이고 의장님 포함해서 다 같은 편인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의장님하고 저희 같은 편이잖아요. 예? 왜 저희들을 외면하시는지 행정부에 또 윤석열 대통령님께 한번 말씀 드려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는 윤석열 대통령님이 불러주시면은 고맙게는 아니지만 만날 수 있습니다. 전혀 행정부의 그 어떤 기관에서도 저희들에게 참사 이후에 연락 주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다는 거. 세계가 아마 웃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장님께서 하실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동원해서라도 저희들 외면당하지 않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저희가 추모관 설립을 위해서 저희가 추모관 설치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이유는 우리 아이들을 국민들이 영원히 기억해달라는 거 아닙니다. 정부와 여야가 기억해서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말라고 하는 것과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의장님,
짐작은 하십니까? 저희가 왜 추모관을 만들어달라고 할까요? 짐작도 못하실 겁니다. 저는 아줌마로 살면서 주변 아줌마들이랑 아이 가졌을 때 아이 출산 과정, 아이가 자라나는 과정, 아이의 사진들을 가지고 저희는 하루 종일 이야기합니다.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애는 오늘 이렇게 예쁜 사진을 찍었어. 내가 애 가졌을 때 이랬어. 근데 이제는 우리 아이들 얘기 주변 사람들한테 못합니다. 아이 사진 꺼내서 보여줄 수도 없어요. 왜냐고요? 과거형으로 얘기해야 돼서. 내 아이가 과거형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말 못합니다. 내 아이가 과거형이 됐을 때는 그 마음 짐작이나 하십니까? 내 아이를 과거형으로 지인들한테 얘기해야 되는 거는 죽기보다도 싫은 일입니다. 우리 아이들 겉으로는 하늘나라에 가 있죠? 우리한테는 지금 진행형입니다. 우리는 모여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유가족들은 모여서 사진을 꺼내가면서 우리 아이 돌 때 이랬어. 우리 아이 초등학교 다닐 때 모습이야. 나 얘 가질 때 이렇게 힘들었어. 애 낳을 때 이렇게 힘들었어.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트라우마 센터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그렇게 아이를 현재형으로 얘기해서 서로 버팀목이 돼야 됩니다. 국민들이 응원해 주셔서 저희 일어났습니다. 쓰긴 했어요. 제자리에 서 있긴 하지만 버텨야 됩니다. 그러려면 유가족이 서로 기대고 버텨야 됩니다. 뭘로 버틸까요?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로 버텨야 됩니다. 그래서 세월호 유가족이, 우리 유가족이 추모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저는 솔직히 저는 배우 이지연의 엄마입니다. 솔직히 의장님이 펜을 들고 수첩에 뭔가를 적으실 때 의장님은 다르구나, 내가 생각했던 의장님이 아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참사는 159개의 도자기가 깨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가장 사랑하는 집안의 자식들이 모두 길거리에서 서서 죽거나 압살을 당해서 어이없게 그렇게 간 이야기입니다. 지난 이야기지요. 특수본과 경찰들의 유치원 역할 놀이극이 아닙니다. 광호야, 너는 10월 29일 뭐 했니? 나 연락 못 받았는데. 너 그럴 수 있겠구나. 덕수야, 너는 10월 29일 뭐 했어? 특수본이 물었을 때 나는 이 사건의 앞과 뒤가 뭔지 모르겠어. 너 그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지나갈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젊은 청년들이, 찬란한 미래를 가진 우리의 소중한 자식들이, 대한민국의 영웅들이 사라진 이야기거든요. 정말로 신중하게, 정말로 진심으로 대해야 되는 그런 참사입니다. 의장님을 믿겠습니다. 저희가 누구한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적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무언가 행해 주실 거라는 생각에, 기대감에 더 감사드립니다. 반드시 저희의 입장에서 모든 일을 바라봐 주셨으면 합니다. 의장님은 해 주실 거라 믿고, 또 그러신 분이라고 믿겠습니다. 떨어뜨려 깨져서 붙여서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영원히 다시 만질 수도 꿈에도 나타나지 않는
그런 소중한 아이들의 이야기입니다. 부탁드립니다. 국정조사 기간 연장이라는 거는 협의해버린 시간만큼 연장을 해야 되는 것이지 시장 물건 가격 신정하듯이 기간 연장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이번에 한번 일을 이뤘는데 그거랑 이렇게 대학이 부탁하는 저는 그날 11시, 12시가 되기 전에 순천에서 병원에 도착을 해서 여기는 아무도 환자가 오지 않았다. 앞으로도 올 예정이 아니다라는 말을 응급실 관계자한테 직접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도 여러 응급실을 돌면서 한두 명밖에 안 오는 것도 제가 직접 확인을 했고요. 증인 출석으로 이제 증인으로 채택돼야 되실 분들은 쌍둥이 수용을 잃은 분도 있고 연인을 잃은 사람도 있고 가족을 잃은 사람도 있고 그 현장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정말 많아요. 저 또한 그렇고요. 근데 이런 저희 유가족 분들을 목격자를 증인으로 소개해주지 정말 않으신다면 전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밖에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꼭 유가족을 저희를 꼭 증인으로 소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국정조사가 될 수 있고요. 그래야 진실을 묻히지 않을 수 있고요. 진상규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저는 저희 아이는 18살 고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다른 유가족들도 마찬가지지만 먹지도 자지도 못해요. 그 다음날 또 생활을 하려면 할 수 없이 수면제 반알을 삼키고 잠이 들어요. 그러면 잠결에 보면 저희 작은 아이가 제 코 밑에 손가락을 갖다 대고 있어요. 혹시라도 엄마가 형을 따라갈까 봐. 제가 국회에 청문회가 있어서 간다고 아이에게 말을 하고 아침에 나오면 저는 뭔가 기대를 하고 나와요. 유가족들은 너무 궁금한 게 많고 알고 싶은 게 많은데 어디에서 들을 데가 없으니까 여기 오면 한 가닥이라도 뭐라도 좀 실마리를 찾을까 싶어서 나와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듣고 싶은 얘기는 그 어디에서도 나오는 데가 없어요. 그러면 또 저는 집에 가면서 생각을 해요. 오늘은 우리 아이한테 가서 뭐라고 말을 해줘야 될까? 형이 그렇게 되고 우리 아이가 저한테 제일 많이 묻는 질문이 엄마, 형들한테 누나들한테 그렇게 한 사람들, 나쁜 사람들 다 잡혀갔어? 전 대답을 못해요. 아무도 잡혀간 사람이 없고 잘못을 인정한 사람이 없으니까. 이번 청문회 때도 아이가 묻더라고요. 끝나고 집에 가니까. 엄마, 잘못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인정했어? 아니, 아무도 모른대. 아무도 잘못한 사람들이 없대. 최소한 남은 아이들을 키우는 우리가 그 아이들한테 무언가를 보여줘야 그 아이들이 이 나라에서 믿음을 갖고 안전하다라는 믿음을 갖고 발을 붙이고 살 수 있지 않을까요? 나라에서는 우리나라가 제일 아이를 안 낳는 저출산 국가라고 하는데 지금 이 상태라면 어느 부모가 어느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서 키워요. 언제 내 새끼가 죽을지 모르는데 최소한 아이들이 태어나면 한 달에 70만 원을 준다, 100만 원을 준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내가 낳은 아이를 내가 끝까지 지킬 수 있고 나라가 지킬 수 있는 나라로 만든 다음에 그런 얘기도 나와야 정상이에요. 지금도 이렇게 그 많은 아이들이 연기처럼 사라졌는데 누구 하나 잘못했다고 나서는 사람은 없고 서로 잘못이 아니라고 우기기만 하고 우리 유가족들이 자지도 먹지도 못하고 그 이른 시간에 여기 나와가지고서는 그 쬐끄만 텔레비를 보고 있을 때에는 오늘은 그래도 누구 한 사람이라도
얘기를 해줘서 우리 아이에 대해서 조금은 알고 갈 수 있을까? 그 기대치를 갖고 오는데 우리가 집으로 돌아갈 때는 처음에 왔을 때보다 더 무거운 발걸음을 가지고 가요. 제발 의장님, 다른 거는 바라지 않을 테니까 그 아이들이 이 나라의 어쨌든 국민이었잖아요. 제발 우리 부모가 그 진실만이라도 제발 알 수 있게. 여러분들은 그 10일 연장해놓고 그 10일 동안 서로 의견만 나누면 되지만 우리 부모는 그 10일이 끝나도 죽는 그 순간까지 이걸 갖고 가야 돼요. 그게 몇십 년일지 몰라요. 그런데 그 열을 가지고 뭘 할 수가 있다고. 제발 연장도 해주시고 제발 좀 꼭 좀 밝힐 수 있게. 그 긴 세월 그래도 유가족들이 자기 스스로 목숨 끊지 않고 자식 사진 보면서 자기 목숨 영까지는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이거 그냥 이렇게 끝나면 살아있을 유가족 하나도 없어요. 제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의장님, 제가 또 엉뚱한 말 한마디 할게요. 우리 아이가 가면서 왜라는 질문이 꼬리에 물어가지고 맨 첫 질문이 왜 미리 대비하지 않았을까, 예상 보고서는 올라갔는데 왜 안 했을까 해서 시작을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의문이 드는 게요. 의장님은 좀 아실 것 같아요. 말씀 좀 해주세요. 지금 집권하고 있는 국민의힘 대통령님을 비롯하여 뭐 이상민 장관님, 왜 우리를 안 만나줄까요? 이게 제일 마지막에 의문이거든요. 의장님 말씀 좀 해주세요. 의장님은 아실 것 같아요. 정말 궁금해요. 뭐 반정부 세력, 난 이런 말 잘 몰라요. 그냥 저는 돈 벌어오는 거예요. 세금 내고 세금 잘 내면 이렇게 안전한 국가에서 잘 사는 이게 단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지금 나라에서 말하는 참사라고 하는데 여태 다른 참사들 보면은 집권하고 있던 그런 분들이 와서 인사하고 위로해도 해주시고, 근데 정말로 우리는 무슨 쓰레기통에 뭐 버려진 쓰레기 마냥 왜 그럴까요? 왜 우리를 안 만나줄까요? 사과가 아니어도 우리를 만나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만나러 얼굴을 보러 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아이들을 봐야 되고. 의장님 아실 것 같은데 한 말씀 해주세요. 정말 궁금해요. 다른 분들도 말씀할 수도 있으면 드리게 말씀하십시오. 있어서는 안 될 저희 참사들이 가족을 잃은 분들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 정말 여러 말씀을 드렸어요. 너무 위로하는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오늘 이렇게 특별히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그런 말씀이 없이 오늘 일곱 분이 말씀 주신 것들이 유가족 전체의 이런 한번에 긍정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야 오늘
의원으로서 제가 할수 있는 하겠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워낙 저는 말씀을 주신 말씀들 질문을 했습니다만 저에서 우리 국민들이 이런 상사가 이런 수업에서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런 과거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슬픔이 얼마나 클까 하는 것은 함께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기관이나 기관에서 소원이 없도록 가족들이나 그런 분들을 대충하게 좀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그 가족들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할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걸 위해서 오늘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저희는 궁금한 게 그거예요. 10월 29일 이후에 정부 어느 기관에서조차도 모여라, 와라, 참사의 원인이 뭐고 앞으로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한다. 당연히 그렇게 흘러갔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전혀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사회단체에서 얼마나 답답하면은 정부를 믿을 수 없으면은 저희들에게 손을 내밀어 준 것이 정부가 아닌 시민사회단체입니다. 그런 단체를 두고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치색이 있느니 없느니 지들은 한 게 아무것도 없으면서 왜 저희들한테 불쌍한 우리들에게 아니죠. 죄송합니다. 저희 불쌍하지 않습니다.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한테 손을 내밀어준 시민사회단체에게 왜 그런 색깔 논쟁을 씌워가지고 그분들이 더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지 왜 그런 발언들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고 그럴 때마다 그거에 대해서 의장님이든 아니면 그 다른 단체든 그거에 대해서 뭐 경고성 발언이든 그 어떤 말이라도 해주셔야 되는데 그래야 그 사람들이 겁을 먹고 아니 혹시나 해서 말을 하지 않을 텐데 말씀들을 안 해주시니까 하물며 저 밑에 있는 지방 나부랭이 공무원 김민아 그런 여자조차 우리들을 왜 비난하게 만듭니까? 그런 나부랭이 공무원이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런 사람조차도 공무원으로 있다는 것 자체도 정부가 나라가 지금 현재 똑바로 굴러가고 있지 않구나. 어느 누구도 다 알고 있어요. 하물며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잘못한 사람들이 잘못을 인정했어, 엄마? 그 아이들보다 못한 분들이 지금 현재 국회의원이고 행정부에 있는 고위 공직자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공정과 상식, 정의가 통하는 사회가 만들어지려면은 이런 게 우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저희들에게 손을 내밀어주는 단체는 시민사회단체밖에 없어요. 아직까지도. 정부에 관계된 그 어떤 기관도 아직까지 저희에게 가타부탈 얘기가 없습니다. 유가족들 언제 몇 시에 다 모이십시오. 저희들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럴 때를 저희들은 지금 아직까지 바보처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장님께서 한 번만 좀 그분들한테 뭐 경고를 하시든 명령을 하시든 의장님께서 간청을 하시든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말씀드려 주십시오. 어느 정도 유가족분들 의견이 좀 전달이 된 것 같고요. 의장님. 다만 이제 본회의 상에서라도 남은 조사 기간 동안에 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타협되지 않고 국정조사위원님 동료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나는 또 계속 말씀드리지만 다른 행정기관에서 유가족들을 피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거든요. 좀 진정성을 가지고 진심을 가지고 유가족을 만나서 정식 사과도 하고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문제라든가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게 있으면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것도 좀 소상히 밝히고 그런 자리를 좀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추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유가족들이 말씀하신 것들 중에서 제가 오늘 본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정부기관에 대해서도 특위에 대해서도 앞으로 남은 기간 연장된 기간 동안에 좀 더 충실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가족들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한번 공개적으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